여름 대표 과일 수박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과일인데요. 수박은 이기작, 삼기작이 가능하며 사계절 내내 출하할 수 있어 소비자뿐만 아니라 연중 소득을 꿈꾸는 농가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농가의 효자 수박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? 문화와 전통, 맛과 멋이 살아 숨쉬는 전북 고창. 이곳에서 수박의 매력에 푹 빠진 3명의 농업인을 만났습니다. 와, 제 앞에 놓여진 이 수박을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갈증이 싹 가시는 것 같은데요. 우리 대표님들은 어떤 수박의 매력에 빠져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. 저도 이제 LG전자 한 15년 근무를 하고 또 한 8년 정도 개인 비즈니스를 하다가 좀 사업이 좀 여의치 않아서 좀 다른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하는 계기에 저희 이제 안식구하고 많이 좀 심사숙고하는 끝에 우리 고향으로 가서 전답을 읽으면서 요즘에 블루베리가 뜨는 작물이더라. 네. 그래서 블루베리를 좀 장구하려고 좀 계획을 좀 많이 좀 세우고 이게 막상 내려왔더니 현실 와서 보니까 또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. 토양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.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 없을까 싶어가지고 가만히 보니 수박이라는 것이 1년에 3기작도 할 수 있고 현금이 좀 들어오단 말이에요. 수확이 되면서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소득 작물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첫 해 오면서부터 바로 이제 수박을 한번 치기 시작했는데 네. 좀 수박은 남들이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한 그런 작물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우리 최 대표님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? 저는 네. 제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네. 귀농하게 됐어요. 어, 근데 귀농을 해서 보니까 친구가 수박 네.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시설하우스 하나를 네. 구입해서 올해 처음 수박을 시작해 봤습니다. 네, 김 대표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? 네, 저는 남편이 먼저 귀농을 하셨어요. 하시고 하셔서 조경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크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됐어요.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돼서 시설 하우스에 연동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다 이제 포도를 지금 심었거든요. 포도가 아직은 어린 묘기 때문에 띄엄띄엄 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천평이라는 데 다 차이지가 않고 거의 땅이 비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 땅에다가 이 천평이라는 땅에다 뭐를 좀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 농작물에서 소득을 얻는 거는 수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일단 그 천평을 전부 수박을 심었습니다, 올해. 역시 작목 선택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 쪽으로 도전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박 같은 경우 1년에 3기작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. 보통 제가 이제 2월부터 2월 정식으로 좀 시작을 해서 이제 6월 이제 출하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정식을 들여서 한 8월 중순 정도 2차 출하. 6월에서? 예, 그다음에 3월 그다음 8월부터 한 11월이나 12월 초에 이제 3차 이제 출하 이렇게 해서 이제 2월, 3기작을 6월, 8월 이렇게 이렇게 하시군요. 해서 이제 정식해서 출하를 하는데 네. 좀 이제 추운 기 때 이제 냉한기 때 했을 때하고 이제 더운 이제 혹한기 때 했을 때하고 그 텀이 생긴 그 텀 때문에 이제 3기작까지 가능한 수박인데 품종이 달라지고 그렇지는 거의 품종은 약간의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. 너무 얘들의 수박이 35도 이상 고온이 돼버리면 수박이 성장력이 굉장히 좀 더뎌요. 안 커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또 품종들이 좀 개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그 이제 선호를 해서 품종도 달라지고 또 기온에 따라서 이렇게 시기도 기간도 좀 달라지고 그렇죠. 네,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. 최 대표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이제 이기작이 끝나면 6월 초에 수확을 하고 6월에 다시 심어서 이제 이모작까지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1차로 3월 초에 정식을 했으니까 6월 중순경쯤 해서 이 기작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. 기작을 생각하고 네. 계시는군요.
네, 그런데요, 우리 김 대표님하고 최 대표님께서 올해 이기적에 도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,000평이나 되는 땅을 혼자서 하시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규모면 혼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. 3,000평은 지금 이제 이중 비닐하우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1,000평은 이제 단독하우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1중과 2중은 이제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이중 하우스를 이제 냉한기 때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단독 하우스는 그래도 좀 기온이 어느 정도 될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. 제가 알기로 한 부부지간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한 2,000평 정도로 시차를 두고 하면 크게 부담 없이 1기작부터 3기작 수박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맞아요. 최 대표님과 박 대표님처럼 처음에 1,000평을 시작하셨잖아요. 네. 저도 이제 1,000평에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연동 하우스예요. 근데 심었는데 저 혼자 해보려니 하고 남편한테는 포도만 신경을 쓰라고 했어요. 근데 해보니까 혼자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정말 혼자 힘들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해보니까 두 분이서 하면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. 한 1,000평 정도면? 네, 1,000평이면. 부부 두 명이서. 네, 정말 우리 대표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가 않는데요. 그런데요, 한 시설에서 이기작을 하게 되면 혹시 연작 피해는 없을지 걱정이 되는데요. 어떤가요? 기술센터 가면 제일 좋은 것이 미세물제제라고 있어요. 뭐 바실러스균, 그다음에 홍균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걸 항상 토양에 이제 관주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논에서 나오는 볏짚들이 있어요. 그 볏짚을 이제 한 동당 우리가 한 동에 보통 이제 200평 남짓 10평으로 되는데 거기에 보통 뭐 500kg에서 한 900kg 정도 볏짚을 넣고 흙하고 이렇게 이제 노타링을 하고 합니다. 또 이제 신경쟁기로 보통 한 45에서 한 60cm 정도 깊게 파 제끼 가지고 위아래 흙을 좀 갈아 엎는 그런 과정. 일하다 보니 연작장애가 없더라. 예,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기작 끝나면 보통 여름이 끝나잖아요. 네네. 그러면 가을에 김장용 배추나 무 이렇게 심어서 네. 연작 장애도 막고 또 소득을 올려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네네. 네. 또 여기 좋은 것은 이제 삼기작 수박 대용으로 가을 채소를 좀 하면 우리 노지에서 우리가 이제 비바람을 이렇게 맞추잖아요. 그런 것들은 스프링클러 해가지고 전체를 토양을 좀 적셔주면서 전체적인 한번 담수 효과를 좀 주는 효과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어떤 그 세척 효과도 있어서 하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다만 이제 선택을 할 거는 이제 수박에 영향이 좀 덜 주는 배추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제외한 차라리 무나 이런 것도 괜찮고 그래요. 요리 채소를 주로 하는 거예요? 예, 괜찮습니다. 수박도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색과 맛이 다양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육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시나요? 아니면 사서 하시나요?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박을 기본 대목을 하고 이제 수박 잎을 따서 전복을 하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접목할 때 이 접목도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이고 왜냐하면 영양점을 제대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그 모판에서 오는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또 일반 균들 또 거기에 그 과정을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수박이 성장 과정에 어떤 그 노출된 균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문 시설을 갖춘 육묘장에 저희도 이제 이탁 의뢰를 해서 좀 사다가 좀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육묘채 사다가 이제 저희가 봄밭에 정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최 대표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전문적인 육묘장에서 전부 다 이제 그 언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 갖다 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갖다 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실패가 적겠지요. 네네.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처음에 이제 심어서부터 신경 어린 무기 때문에 얼까 싶어서 또 아. 따뜻하게 해줘야죠. 환경 또 관리. 그러니까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밤에는 추워서 얼지만 낮에는 30도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고온에 또 대비를 해줘야 되고 네. 그런 부분도 있고요. 또
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겨순 딱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네. 자식 키우는 거나 똑같다고 제가 항상 이 마음으로 자식 키우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수박을 들여다봅니다. 네. 시설 작업하실 때 좀 힘드신 점이 많을 것 같아요. 어떠세요, 네. 최 대표님? 저는 수정이 제일 어려워요. 왜냐하면 사람 손으로 수정을 네. 할 수도 있는데 사람 손으로 수정하는 거는 좀 배워야 돼요. 쑥꽃을 따서 암꽃에다가 이렇게 비벼줘야 되는데 그 비비는 과정도 잘못하면은 이렇게 된 수박이 나온대요.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 벌 수정이 확실하다. 벌은 우리가 못 보는 이파리 밑에 있는 꽃도 찾아가서 수정을 해요. 사람은 그 꽃을 못 보거든요. 네. 그런데 그래서 벌 수정이 편하고 또 초보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출하 시점에서 이제 제값을 못 받고 일할 때가 가장 이제 속상하고 힘든 게 아니냐,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고요.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 여름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번째 뜨거우니까 이 수박이 성장을 가다가 자꾸 멈춰요. 한 최소 7kg 이상이 돼야 가격이 나오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관리를 못해서 끝에 결과물이 안 좋을 때 그 과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는 굉장히 좀 속상하고 힘든 과정입니다. 네, 대표님들 말씀처럼 정말 자식처럼 소중하게 기른 수박을 출하 시기도 중요하지만 또 출하를 어디다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수박의 판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. 장목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농사를 지어서 제가 직접 따내서 이제 요 가까운 이제 저는 이제 전국 도매시장이 냈더니 이상하게 시세가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예, 서울로 가기는 좀 힘든 과정이 있고 너무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 해 바로 장목반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스테비아 장목반인데 주로 이제 여기 장목반은 제일 큰 시장이 가락동 중앙 청과에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근래에는 또 이마트, 롯데마트 쪽에도 지금 계속 좀 출하가 좀 돼서 좀 납품이 좀 성사가 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. 네, 김 대표님 어떠신가요? 네, 저도 마찬가지로 장목반에서 맡겨서 팔려고 하거든요. 네. 장목반은 이게 전국망이라서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거기다 맡겨서 팔 생각이고요.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박 대표님 혹시 네. 제가 이제 고창하면은 고인돌만큼이나 수박이 정말 떠오를 정도로 고창 수박 유명한데 맛있게 수박 재배하는 방법, 노하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그 노하우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부지런하게 이 생기생태를 알고 얘에 맞춰서 제때에 관리를 해줘야만 얘 그 성장에 지장을 안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. 다른 노하우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네. 얘 생기생태 이때 뭘 해줘야 될지 그 필요한 시기를 영양소가 잘 뭐냐 맞춰서. 이걸 맞춰줘야 되는 게 가장 이점인 것 같아요. 네, 대표님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 제 앞에 놓인 이 수박 빨리 맛보고 싶어지는데요. 마지막으로 예비 기농인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기농을 결심을 한다면 충분하게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단은 내려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와서 요 주변에 가장 적절하게 나하고 맞는 게 뭔가를 계획했던 거하고 실제 매트를 좀 시켜봐야 된다. 그 매트가 안 되면 좀 그 실패 요인이 좀 크는 것 같아요. 수박을 만약에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몸서 직접 해서 1년 정도만 해보면 경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직접 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김 대표님. 솔직히 저기 농사지면서 용어도 잘 모르잖아요, 저희가. 정식이니 뭐 겨순이 네. 뭐 적심이니 이런 게 전혀 생소한 그런 용어인데도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이유는 자꾸 그걸 저 교육 자료를 보면서 체크하고 또 멘토님들이 다 옆에서 많이 도와는 주시지만 나름대로 교육 그 자료가 또 있어서 제 것으로 만들면 훨씬 농사 짓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. 네, 기농을 준비하시는 예비 기농인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과 또 많은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렇다면 우리가 또 놓치고 간 부분은 없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박의 숙기 계산은 적산온도 기준인데 수박이 보통 한 900에서 1200도인데
조생종은 900도, 만생종은 1200도인데 20도 내지 25도를 기준했을 때 보통 한 55일에서 50일, 그러면은 6월 달 초에 출하한다 그러면은 한 55일 정도면은 출하가 가능하고, 숙기를 판정할 때 농가들이 보통 그 귀를 한번 쳐다보고 귀가 노란색, 그 다음에 솜털, 그 다음에 그 잎삭색, 요것을 주로 이제 판별해서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를 판별을 합니다. 맛과 영양, 게다가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을 주는 수박. 정말 속이 꽉 찬 과일인데요. 귀농인 여러분, 지금 바로 수박으로 대박 나세요.